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62번째 시간. 오늘 한자는 바로 이 글자와 이 글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의 화목입니다. 뭐 많이 쓰는 글자이죠. 과연 왜 이런 글자를 쓰게 되었고 이 영상은 제가 왜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인 화자, 아주 기본적인 글자 중에 하나죠. 자, 준 6급에 해당하고 화목할 화자입니다. 화할 화군요. 화할 화자입니다. 화하다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분위기 좋게 잘 지낸다는 뜻이죠. 자, 이 글자를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자는 일단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글자도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는 필이 약자인 것 같고요. 필이. 그렇죠? 그리고 옆에 벼화자가 들어있는 이것이죠. 이것이 입구자 하나만 생략이 돼서 뭐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응하는 것이다. 이 응자가 보시면 이 말씀 언이 아래에 되어 있는데 말씀 언도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마음심으로 많이 쓰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매가 매사냥에서 서로 주인과 매가 호응하는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호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원자 대신에 입구자를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응할 응자입니다. 자, 서로 호응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뭐 A를 불렀어요. 자, 누구씨, 누구야 불렀을 때 그 B가 A라는 사람이 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언가 서로 분위기가 괜찮은 것이죠. 대답하지 않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그것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구자의 뜻을 따르고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화자는 음을 나타낸다. 허신도 이것을 형성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 글자는 음을 나타내고 이 글자는 훈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화할 화자 대신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벼화자이고요. 벼의 볕단의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이렇게 벼가 이삭이 핀 모습을 그려낸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할 화자의 고자는 왼쪽에 필이 약자가 들어있는 그렇죠? 피리를 막 부는 것 같죠? 피리 약자가 들어있는 피리 약과 벼화자의 그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한쪽에서는 화답하는 건데 화답하다고 할 때 이 화할 화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필이약 뭔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시를 지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던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다른 한쪽에서 좀 온화하게 대답하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응하는 것 이런 것을 화할 화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이 약자가 뭔가 그렇게 음악으로 연주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음악의 뜻으로 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글자일수록 사실은 자원풀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벼화자는 왜 썼을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음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성자에서 나왔겠지만 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 대롱 같은 것이 볏짚 같은 것이 있죠.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른다 뭐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냥 허신의 설명대로 하나는 입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시를 짓거나 하는 것이니까 입의 뜻이고 이것이 음을 담당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원래 글자는 피리를 나타내는 이 글자와 별을 나타내는 벼화자가 결합한 이 글자가 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과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harmony, 하모니를 뜻하는 아까 그죠? 기악단의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 그죠? 화자의 고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옆에는 이 피리를 나타내고요. 이쪽은 어떤 대롱 같은 그런 피리를 나타낸다고 보면 이것은 피리를 나타낸다. 피리로 서로 화답하면서 부른다. 그죠? 곡을 연주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평화롭다, 분위기가 좋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자가 있습니다. 이 화목할 때 목자인데요. 눈빛이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자는 준 3급 배정한자고 화목할 목자. 화목하다에 빼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언덕륙자입니다. 언덕인데 어떤 언덕이냐? 위에가 평평한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을 평평하게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켜 뜨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 깔지도 않는 그런 눈빛이니까 뭔가 온화하게 이렇게 잘 이어지는 평평한 눈빛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 글자가 륙이기 때문에 발음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루인데 이 발음은 중국어로 무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운모가 서로 맞고 있죠. 자, 그래서 허시는 설문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순한 것이다. 아니면 무언가 잘 흘러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눈 목자는 뜻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언덕 륙자는 루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이거는 음을 나타낸다. 화목할 목자가 무이기 때문에 륙, 목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이거는 공경하면서 같이 잘 지내는 것이다. 경하라고도 한다. 아까 화목할 때 화자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글자나 공경할 경자 있죠? 이 글자나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쁘지 않은 좋은 분위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옛날 화목할 목자의 옛 고자다, 옛 글자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렇죠? 밝을 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밝고 그렇죠? 흙이 이렇게 평평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빛이 평화롭다, 뭔가 모나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은 목복절이니까 막복절이니까 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언덕륙자는 평평하다의 뜻이 있는데 평평한 언덕이란 그렇죠? 언덕의 평평한 부분인데 옆에 좌부방이 들어가면 묻륙자가 된다. 묻도 마찬가지죠. 산지라기보다는 뭔가 산보다는 평평한 평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평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옥제 주에 보면 옛날 서에 보면 이 화목할 목자하고 이 목자도 있죠. 이 목자가 서로 통한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화목할 목자는 경하와도 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평평하고 호의적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목할 목자도 화할 화자도 사실은 글자로 풀어내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냥 형성자로 보시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서로 통한다고 했다는 이 글자도 사실은 이건 2급 글자네요. 2급 글자지만 화목할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런 목을 써도 그것은 화목하다의 뜻과 거의 같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서로 다른 글자로 되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화목 한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자는 화할 화자 해서 준 6급에 해당한다. 8획이고 입구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붓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워낙 이 글자가 화할 화자이기 때문에 형성자로 본다면 네, 이것이 이것이 뜻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화할 화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준 3급이고 화목할 목자입니다. 화목 이렇게 둘이 같이 많이 쓰죠. 총 13액이고 눈 목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13액이 됩니다. 화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글자 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서로 뜻이 맞는 것이 상당히 먼저 중요한데 요즘에는 정답다가 좀 더 강조된 느낌입니다. 서로 뜻이 맞는다는 것은 호응이 잘 된다는 것이죠. A가 이렇게 얘기하면 B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쪽 가서 끊어지거나 어떤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화목하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화라는 말도 있고요. 집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다 이런 것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동료 간의 화목이 제일이다. 신임 구청장은 주민들의 돈독한 신의와 화목을 매우 강조하였다 정도의 예문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화목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뒤에 하다도 많이 붙이죠. 보실까요? 화목하다, 화목하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옹화하다, 집목하다. 옹화와 집목에 하다를 서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이야 정도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화목이란 말 조선왕조실록에 거의 100건 가까이 검색되는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꽤나 많이 쓰이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화목이죠. 도금은 화목입니다. 1925년, 93년 상당히 격차가 시기의 격차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 이씨의 화목, 일반 이칭송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화목이란 표현 그대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993년 매일경제신문에도 화목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화목이란 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사용되는 한자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목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일단 중국 보시겠습니다. 중국 보시면 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목이란 글자 같이 쓰이는 것이죠. 물론 이 목자에 보시면 이 륙자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부려서 쓰는데 비해서 여기는 보통 이렇게 8팔자처럼 쓰는 부분이 좀 다를 뿐이고 사실은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허하오 해서 화해하다, 잘 지내다의 뜻으로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본 보실까요? 와보크라고 해서 화목이란 글자가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도 좀 오래된 것 같죠? 대신 이 화목이란 말을 무언가 음악과 관련이 지어서 그렇죠? 의역을 한다면 영어로는 harmony 아니면 harmonious, amicable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이란 말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자도 거의 비슷하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62번째 컨텐츠는 화할 화자와 화목할 목자가 결합된 화목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화는 피리를 연주하는 서로 연주하는 모습에서 화목할 목은 눈을 평평하게 뜨는 그런 뜻에서 한자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화목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